전자공시를 꼭 봐야 되나요? 당연하죠. 전자공시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자, 저기 리빌님, 저기 증권플러스에서 저기 종목 아무거나. 증권플러스. 종목 아무거나. 요새 LG 에너지 솔루션. 오케이. 오, 지금 45만 원 가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하셨군요. 며칠 전에. 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 공시라고 있죠. 시세 옆에. 왜요? 아, 근데 잘못 눌러서 제가 돼버렸다. 아씨. 이제 LG 에너지를 눌렀는데 왜 안 뜨죠? 영어로 썼네 LG를? 영어로 완전 LG. 예민하네. LG 영어로 LG예요? 야, 이것도 나 예민하네. 왜 삭제 눌렀지? 아씨.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저기 그지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왜 그지 같냐면 공시가 하나도 없어. 뉴스만 있어. 공시.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시세 옆에 뉴스 공시 있죠. 시사 옆에 일수 공시? 네. 맨 아래 여기 시세가 있고 그 옆에 뉴스 공시 두 번째 칸에. 예예예. 그리고 위에 보면 전체 뉴스 공시 있잖아요. 일수 공시. 네. 거기서 공시를 누르시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자공시라고 해서 하나의 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한 공시만 긁어오는 거야. 원래는 다트를 펼쳐서 이제 공시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이제 그 공시를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 및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동일인 출자 계열 회사 등 상품 영역 거래, 공정 공시, 연결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봐야 되는데 알지. 근데 어렵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면은 다트 FSS를 넘어가게 돼요. 그 공시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트로 나는 왜 종목 검색도 안 되죠? LG 영어로 LG. 야,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LG. 공시를 누른 다음에 공시를 누르면 왜 위에 거 클릭하면 맨 위에 거요? 이게 나왔다가 하고 시세다 옆에다가 뉴스 공시 이거요? 공시 공시? 그런 거 뭐 없네요. 그래서 공시 보시는 부분 아셨죠? 다트로 가셔도 되고 책에 나온 대로 거기서 공시를 누르시면은 여기 공시가 이게 다트.fs로 이게 링크가 된 거예요. 네. 네네네. 이게. 네. 이거 하나 더 주실 거예요? 아니 없어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질문 20번. 사업보고서는 언제 제출하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 상장기업은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년에 4번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1분기는 3월 31일.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것저것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네. 공시가 하도 많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석할 거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상세 보기 하니까 안 나와서. 그거를 원래 이렇게 컴퓨터로 보시면은 이게 공시가 이렇게 이게 폰에서 좀 잘려서 나와. 그래서 동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식 제도는 이제 쿼터제라고 말씀드렸죠. 1쿼터, 2쿼터. 그러면은 1, 4분기는 1월서부터 3월, 2, 4분기는 4월에서부터 4, 5, 6, 7, 8, 9, 10, 11, 12 이때가 나와서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면요 상폐돼요.
그 다음에 1분기 분기서는 3월 31일까지 사업을 마치고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분기 보고서도 45일 내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2분기 보고서는 8월 15일까지 제출을 반기 보고서는 8월 15일 반기도 45 8월 15일 날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6월달 마치고 6월 31일 날 7월 한 달하고 8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두 개 같이. 이거는 반기. 그래서 실적 시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적 시즌? 실적이 나오는 그런. 네, 실적이 나와요. 실적. 그게 이제 언제 나오냐? 실적이. 자, 3월 31일 날 끝나죠? 3월 끝나고 4월 달 작업해서 5월 15일 날 까지 발표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냐? 선생님이 학생한테 자, 맡고 싶은 순서대로 나와! 라고 하면은 맨 끝에 다 몰려. 맞죠? 근데 반장이 맨 앞에 나와요. 반장이 누구냐? 3전. 부반장이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눈치를 이제 3, 4, 5는 이렇게 쭉쭉쭉 눈치를 보다가 15일 날 우르르르 몰려요. 보통.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실적 리뷰를 해요. 실적이 나온 거를. 근데 실적에 뭐가 나오냐? 다음 분기 예상 실적. 그러면 지금은 2월 며칠이죠? 2월 19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2월 19일이면은 무슨 상황일까요? 무슨 상황? 지금은 2월 19일은 무슨 상황일까요? 1분기. 자, 4, 4분기가 12월 달에 끝나고요. 네. 1월 달에 작업해서 2월 15일 날까지 실적을 발표를 해요. 네. 하긴 했겠네요. 했죠? 한지 한 4일 지났지. 그러면은 실적 발표 LG에너지 솔루션은 좀 저기 신생기업이니까 빼고 그러면 하이닉스를 증권 플러스에서 저기 검색해 볼게요. SK 하이닉스요? 예. 거기서 어디 시세? 상세 종목 정보. 종목 정보에 예, 종목 정보의 상세 정보. 상세 정보. 네. 상세 정보. 네. 상세 정보의 재무 분석. 재무 분석. 재무 분석에 보면은 하이닉스의 이제 재무 분석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2020년 12월 달 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배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그때 실적 발표일 날 분석을 한 건데 연간 말고 옆에 분기라고 클릭을 해서 분기. 아 분기. 네. 그러면은 2021년 6월, 2021년 9월 까지 나오게 되죠. 분기 차트, 연간 차트, 전년 대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실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적의 추이를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재무 분석에서 이거를 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거기서 이제 게시를 해요. 그리고 개인들이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분기 대비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분기, 반기 보고서를 각 3개월, 6개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고 정기 보고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고 뭐 주식수 변화, 증자 변화, 배당, 뭐 사업의 내용 뭐 이런 거 했고 여기서 예를 든 게 SK텔레콤이라고 하면은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 보고서 얼마 되면 뭐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한번 보는 게 낫고 재무에 관한 사람도 알 수 있고 이사진 경영단, 임금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뭐 카더라 뭐 그러더라 소문을 정확하게 놓고 투자로 하는 것은 손실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 종목 정보에서 기업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행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자, 기업이 있어요. 기업. 주식 발행. 채권. 기업, 네, 그렇죠. 기업을 자금을 조달을 해요. 주식, 채권, 대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겠죠. 그런데 큰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그랬을 때는 유상증자라는 거를 해요. 유상증자. 유상증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주 우선 배정, 삼자 배정, 일반 배정.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무조건 10% 떨어져요. 10% 이상. 이유가 뭐냐면은 증자를 하는데 어드밴테이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가가 만약에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가지고 그 유상증자를 못 하러 해서 그냥 뭐 10만 원에 팔 거면 그냥 그 시장에서 사지. 근데 이제 뭐 10%고 20%고 할인 가격에 이제 팔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한테는 손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기존 주주한테 손해가 나니까 그러면은 자 유상증자를 하는데 일반인은 못 들어오고 주주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게 주주 우선 유상증자예요. 좋은 회사인 경우가 많죠. 주주를 사랑하니까. 네, 일반 배정이다 그러면 나쁜 회사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주주조차도 신뢰를 안 해가지고 그 투자금을 안 되는 회사에서 일반한테 팔면은 회사가 얼마나 개판이겠습니까? 그리고 제3자 배정은 M&A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보통 팔 때 이렇게 그냥 많이 배정해서 해요. 이것도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좋은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3자 배정에.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그 3차원 막 이렇게 그래픽 만드는 덱스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덱스터 이게 그때 지리산 뭐 이렇게 그 저기 지리산이랑 저기 지옥 이런 거 했었을 때 주가가 떠요. 그런 거면 컴퓨터 그래픽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3자 배정을 했어. 근데 3자 배정한 사람이 CJ의 이미경 회장님이셔. 3자 배정.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음으로 들어가는 게 못 사는 집 밖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종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나쁜 데긴 한데 보통 그냥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이제 3자 배정의 주체가 좋은 데면은 오르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기업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돈은 채권으로 회사채로 조달을 하고요. 큰 돈은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많이 조달을 해요.
유상증자를 할 때는 공시에 띄워줍니다. 유상증자. 그러면은 얼마를 유상증자 한다. 며칠까지 한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목적이 있겠죠. 목적에서 재무 목적. 이거는 빚 갚겠다라는 거야. 이건 안 좋아요. 투자 목적 좋죠. 시설 뭐 확장 이런 거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상증자에 관한 거는 이제 공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본주의는 사실 그래요. 열심이 아니라 돈 들인 만큼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의 흐름을 보면은 뭐 이게 이것저것 다 나온다. 페이지 152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거지 같은 게 하나가 나옵니다. 거지 같은 자금 조달. 책이 다른 거 책이 달라. 여기 책이 전환사채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전환사채. 아, 네. 124. 124? 3. 전환사채. 예. 큰 회사는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주주 우선으로 했는데 주주들이 거부해. 일반으로 했는데 일반도 거부해. 제3자 배정으로 했는데 제3자가 또 거부해.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은행도 거부해. 이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코스닥에. 작은 회사들. 네, 작은 회사들. 바이오 같은 데들. 회사 채권을 발행하려면 담보라도 있었는데 담보도 없어. 주주도 뭐 이렇게 뭐 구성원들이 다 그냥 개미들이야 그냥 들락날락해. 그랬었을 때는 전환사채라는 거를 발행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CB BW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게 전환사채 내용 있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사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채업자 하는 그 사채가 아니에요. 그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채. 아, 회사 사자예요? 아, 회사 사채. 아, 사채. 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안 됐어, 이 회사가. 그래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진짜 명동 사채를 빌리면 이자가 너무 높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자 보상 비율이 1도 안 되는 회사가 허다한데 조건을 후하게 줘야 돈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 CB 전환사채. 자, 사채를 빌렸는데 사채는 뭐냐? 원금을 갚아줘야 하는 게 사채예요. 안 갚으면 부도야. 주식은 소각을 했어요. 부도가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졌어. 부도가 아니야. 뭐 그런데 사채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돈을 안 갚았으니까. 채무불이행. 전환사채. 돈을 갚을게. 원금. 플러스 이자. 근데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으로도 줄게. 주식으로 전환해 줄게. 조건 좋죠. 원금도 보장되고 주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먹고. 이래서 그런데 누가 안 좋냐면은 기존 주주들이 주식이 늘어나니까 자기 권리가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한테는 안 좋아. 그래서 굉장히 좀 나쁜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주주한테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전환했어. 그럼 전환 가액이 있어요. 전환 가액.
회사 주식이 10만 원인데 8만 원에 전환 가액을 책정했어. 사면 무조건 2만 원 이익인 거야. 조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것도 조달이 안 되는 회사가 있어. 왜냐면은 망해버리고 튀어버리면 땡이니까. 그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줄게 그러면. 신주를 줄게 그냥. 기존 유통 주식을 또 새로 발행해가지고 전환해 주는 게 아니라 신주를 줄게. 5,000원. 그래서 CBBW를 매장이라고 해서 그 좀 짜잘한 회사들 보면은 CB 발행 얼마 뭐 주가 전환 얼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건 리스크가 좀 크겠네요. 저는 사채를 사면.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 원금을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 주식을 유상 증자를 해서 주가가 떨어져도 방어할 의무도 없고 어떤 보장도 안 해줘. 근데 이거는 전환가액을 조정해가지고 약간 손실이 안 나도록 회사에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전환 자체가요? 전환 사채를 회사에서 전환 가액을 낮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데 웬만하면은 이 세 가지로 받고 큰 회사들은 채권으로도 발행하고 근데 그거로도 안 되면은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조금 더 줄게 라고 하기 위해서 정말 짜잘한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짜잘한 회사 어디 볼까? 짜잘한데. 스펙 이런 거요? 아니 스펙 정도보다 훨씬 좀 큰 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풍원정밀 뭐 이런 거. 풍원정밀. 풍원정밀 검색해 보시죠. 퓨런티어. 풍원정밀 오케이. 아니에요. 검색해서 비상장이네.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은 안 되는 거죠? 비상장은 안 되죠. 그러면은 짜잘한데 모드2 하나 투어 그다음에 저기 그 덱스터 한번 해보세요. 덱스터요? 덱스터는 덱스터. 덱스터 뭐 하는 데라고 그래요? 덱스터가 이제 그 저기 특수 효과. 특수 효과. 여기다가 종목 정보, 상세 정보 이렇게요. 그리고 덱스터 치고 그다음에 뉴스 공시에 들어가보세요. 뉴스 공시. 여기는 잠깐 덱스터 말고 저기 그러면 저기 매로 시작하는 거. 메디톡스. 없는데요. 여기는 없네.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저기 이거 딱 막상 생각하니까 그 바이오 회사에서 메디아닌을 많이 해. CBBW를 보시면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아시면 됩니다. 메자닌에 들어가는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랑 전환 사채. 작은 회사들. 예, 공시에 보면 나온다. 질문 22번. 유상증자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저자직강 동영상 강의로 이해가 쑥쑥 갑니다. QR코드로 보셔서 동영상 강의를 나중에 여기 보시면 돼요. 동영상 강의 있어요. 네, 이거. 봤어요. 예, 읽고.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자, 기업이 이제 하면은 유상증자를 발행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유상증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상. 무상증자 맞습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면은 주가는 무조건 올라요. 왜냐면은 무상으로 주식을 더 주는 거니까. 그래요? 무상으로 주식을 그러니까 주주를 위하는 회사라는 거죠. 주주를 위해서 무상으로 증자를 하게 돼요. 돈을 안 받고 증자를 하게 돼. 한 주를 가지고 두 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회사는 주주를 위하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다. 주주를 박대하는 회사는 주가가 내려간다가 원래 그 기본적인 기업의 그 일반적인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상증자
여기서는 유상증자를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다양한 방식. 유상증자, 증자는 두 가지. 돈을 받고 주는 유상증자,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무상증자.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데 좋죠. 왜 안 좋겠어요?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만 증가합니다. 대출은 이자를 내야 돼 가지고 이자 부담인데 유상증자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이자를 안 줘도 돼. 공시를 냈었을 때 보통 유상증자는 발행 주식 수의 3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30%의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30% 하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기업의 주식이 100이 있어요. 100. 그러면은 한 명의 주권은 100분의 1의 권리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30%를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분모가 130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의 이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면 증자를 하는 거죠. 자기의 주주의 권리가 희석이 되니까 가격도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자금 조달의 목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자금은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이고 뭐 막대한 자금 필요해서 뭐 이런 거를 하기 좋고 영업 양수 자금은 M&A를 위한 자금, 운영 자금은 기업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 채무 상환 자금은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자금. 자, 그러면은 운영 자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빈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운영 자금으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장사를 쓰면 최소한 회사 돌릴 만큼은 돈을 벌어야지. 그 돈을 못 벌어가지고 주주한테 삐끗나?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운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은 얼마나 운영? 최소한의 운영은 해야 돼. 운영은 해야 된다. 채무 상환 자금. 주주한테 빚까지 갚아달래. 나쁜 회사지. 근데 공장 증설할 때 막대한 자금 필요하고 뭐 영업 M&A를 위해서 뭐 다른 회사 사겠다라고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투자 목적은 좋은 거고 이 어떤 현상 유지 목적으로 위한 해서 주주를 괴롭히지 말자. 그래서 그 케이스가 LNF 케이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LNF가 2차 전지였었는데 여기서 종목 정보에서 LNF 한번 생각해 볼게요. LNF. 전지회사는 뭐예요? 한글로 해야 됩니다. 안 나온다. OELINF. 정확히 써야 돼. 정확하게 한글로. L은 어이, N은 I. 똑바로 써요. 똑바로. 진짜. LN인데 LN. 18만 5천 원이네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요?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주봉으로요? 어떻게 차트 볼 때요? 아니, 차트 볼 때 그 여기서 네. 차트에서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네. 예. 주봉 어떻게 봐요? 어디 보는 거죠?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 차트가 어디지? 네. 차트 정보, 생세 정보? 아니. 시세 차트. 시세 이거? 네, 시세. 아, 시세. 차트. 여기 누르셔야 돼요. 네. 여기 주봉. 아, 주. 아, 월봉 보세요. 월봉. 왜 이렇게 띄었어? 몸에 오늘 1378원짜리가 아, 25만 5천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째서 이랬대요? 와. 아니 1,300원이어서 1,300원. 이거 내일은 몇년 만에? 이야. 2차 전지? 이거를 한 10년 전에 샀어요. 자, 10년이 아니야 이게. 10년이 아닌 게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저기 그 여기가 그 급등했던 게 2020년 11월만 하더라도 2만 원이었었어.
2020년 11월, 작년 11월. 9배 올랐네. 어. 어째 이렇게 팍팍 오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LNF가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제 미리 오더를 받아가지고요 유상 증자를 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납품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LNF는 이제 주가가 이제 유상 증자를 하면서 떨어지는 기간 동안 파신 분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지. 그래서 시설 목적 유상 증자 자금은 왜냐면은 회사가 크려고 하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증자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유상 증자를 해야 회사가 클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그 인원도 한정돼 있고 시설도 한정돼 있는데 그 오더 잔뜩 따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오더를 따면은 시설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상 증자를 잘 들어가면은 대박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스타님 이거 시설 투자 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LNF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저기 뉴스 공시에서 공시라고 뜨죠. 공식 아예 뉴스 공식. 네, 공시. 예, 공시 들어가셨어요? 공시? 네. 네. 맨 처음에 신주 인수권 행사 금감원 공시 나오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신주 인수권. 아. 얘네도 아직도 돈을 저기 땡기고 있어. 였거나. 돈을 많이 땡기고 있어. 네네. 전환 가액 조정. 전환 걸.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환 가액 조정 보셨어요? 네. 이거는 시비. 전환 가액을 조정하는 거야. 네네. 전환을 뭐 만약에 뭐 얼마 했었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 가액을 계속 낮춰줘. 이 저기 돈 빌려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대규모 이상 변동. 뭐 이거는 뭐 저기 주식 판 거.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이게 중요한데 이게 보통 잘 설명을 안 하는데 파생상품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CB나 BW가 CB가 파생상품으로 잡혀요. 파생 상품 거래. 그러니까 파생상품 이 CB를 많이 발행하는 회사들은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보면은 이제 그 유상증자 발행, 유상증자, 최근 유상증자, 추가 상장, 국내 사무 시비 전환 사채 이 저기 회사가 커가는 회사들은 막 돈을 막 여기저기서 막 땡기는 거야. 막 전환 사채도 발행하고 시비도 발행하고 전환 청구권 행사도 발행해서 또 돈도 빌리고 그러면서 왜냐면은 여기 있다. 반기 보고서 아래 2021년 6월 아래 LNF 추가 상장. 추가 상장. 네네. 보셨나요? 네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상 증자인데 좋은 회사는 구주주 배정을 많이 한다고 했죠. 왜냐면 이 유상 증자를 하는데 주주 우선 배정이 구주주 배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할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야. 많이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공시를 보면은 이제 그 시설 투자 목적 연구단지 증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시가 나중에 이제 전자공시 그거 찬찬히 찾아보시면은 LNF가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회사가 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요. 그래서 CB도 발행하고 BW도 발행하고 막 유상증자도 하고 막 무상증자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 복잡해요. 근데 장사가 그러니까 베팅을 한 거죠. 베팅을 했어요. 잘 되면은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고. 근데 이 안정적인 회사, 장사 잘하는 회사들은 별로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있는 직원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매출, 어차피 그건 철학이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잘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 LNF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정. 이 페이지 전자공시 여기 페이지 보이세요? 네. 예, 여기 나와 있네. 신주 종류. 보통 주식 330만 원, 330주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주주 배정 증자 방식,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관주 이런 공주 어디 있어요? 여기.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주한테 우선은 배정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주주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부한 거는 일반한테 공모하겠다. 이게 제일 좋아.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고 청약 예정일. 신주 상장 예정일. 2020년 8월 31일. 상장 아, 8월 31일. 아 예. 그래서 좋은 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제일 좋고, 좋은 게 그 시설 투자 목적 유상증자가 좋고, KB증권. 네, 그렇게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하는 이유는 가격 대상에 따라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어떤 경우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공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시를 허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아, 그러면은 상패돼요. 그러니까 허위 공시 상패. 금감원이 있잖아요. 금감. 그 다음에 23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특별한가요? 자,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주주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유통수가 증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3자 배정 방식은 유상증자는 주가에 호재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J ENM 여기 덱스터 나오네. 네, 나오네요. 예, 유상증자 공식. 자, 그래서 제3자 배정 대상자 주식회사 CJ ENM. 거기다 더 좋아요.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1년간 못 팔아. 아 홀딩한다는 거. 그리고 SNS텍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식 2020년 7월 31일. 3자 대상이 누구냐? 삼성전자야. 1년간 전량 의무 보유. 좋죠? 네. 대기업이 사는데 보호예수. 일정 기간 동안 최대 주주들의 주식을 못 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나쁜 경우는 이제 사모펀드 그러면 이제 나빠. 이거는 회사가 이제 팔려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는 공시를 잘 보자. 제3자 방식은 그래서 누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유통주식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질문 2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분사채, 교환사채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 다 설명했죠? 전환사채는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도 받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데 거기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도 바꿔줍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왜 악재로 작용할까요? 전환사채 발행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대요. 이유는 첫 번째, 이거 다 안 되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야. 이거 안 되니까. 유상증자 안 되니까. 아, 네네네. 전환사채. 두 번째는 안 돼가지고 기업의 주식이 또 희석이 되는 거야. 발행이 됐으니까 희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를 주는 거죠. 교환사채, 자사주나 다른 기업 주식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돈을 빌리는데 우리 신용이 좀 부족해. 돈을 빌렸어요. 오케이, 우리 회사 주식을 지금 걸로 줄게. 아, 그래도 안 돼. 아, 오케이, 신주로 줄게. 아, 그래도 안 돼. 그래? 그럼 내 저기 동생네 회사 거 줄게. 최악이지. 이 회사가 얼마나 좀 신용이 안 좋으면 교환사채까지 발행하는 거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 다른 회사 아니면 지주회사 주식을 주겠다. 정 우리 회사를 못 믿겠으면은. 그래서 이런 게 다릅니다. 하는 데들은 나쁜 회사인데 작은 회사들은 많이 됐습니다. 25번 무상증자는 주가에 왜 호재인가요? 자, 무상으로 주식 주니까 호재지. 예. 공짜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유 주식이 2배가 되는데 이제 주가가 반토막이 나요. 10만 원짜리가 5만 원이 됐어. 대신에 주식을 한 주를 더 주는 거야. 그래서 내 가치는 5만 원 비슷해. 근데 이제 그 주주들이 감동을 받는 거지. 아, 이 회사는 주주를 위하는 회사구나. 그래서 무상증자는 굉장히 대규모 호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지바이오 200% 무상증자 공시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자, 신주 배정. 한 주당 신주 배정을 2주씩 줘요. 한 주가 끝이면 2주를 줘. 총 3주가 되는 거죠. 상장 예정일. 여기다 돈도 낼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괜히 기분 좋죠? 한 주가 3주 되는데. 거래량도 많아지고. 자, 26번. 기업의 투자는 왜 주가에 긍정적일까요? 자, 모든 회사는 투자를 해야지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 직원들 쥐어짜는 게 한계가 있어. 막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월급을 올려줘야지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 올려준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장비를 좋은 거 사줘야지 좀 실적이 나와요. 이렇게 갈구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필요한 회사들이 많고 그 설비 투자는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당시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보고서에는 새로운 설비 투자로 약 연간 1,6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신규 시설 투자 발표 이후 주가는 30%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신규 설비 투자를 해서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보통 어느 때 발생할까요? 불황 때, 호황 때. 호황 때 올라갔겠죠? 그렇죠. 불황 때는 시설 투자를 하면은 재무적인 효과가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장사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불황 때는 시설 투자 안 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이마트 케이스가 그랬어요. 이마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자, 27번 매매 사실을 꼭 알려야 하는 투자자들이 따로 있나요? 카카오의 주주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주만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주는 1만 주,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주만 사신 분들은 그냥 보유 안 해도 되는데 5%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그거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 주요 주주 현황 공시에 이게 뜹니다. 김범수, K큐브 홀딩스, 국민연금, 마믹스, PTE 5%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임원의 매매 내역 공시 이런 사람들은 다 얼마를 팔고 샀는지 띄워야 됩니다. 근데 카카오가 왜 주식이 떨어졌을까요? 이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되는데 왜 떨어지죠? 네? 잘 되는데 왜 떨어지죠? 잘 되는데 카카오 잘 되잖아요. 다 카카오 이용하잖아요. 네, 안 사는 사람 뭐 있어요? 4천만이, 5천만이 다 이용하고. 근데 카카오가 떨어진 이유가 하나였었어요. 사장이 팔았네? 네? 사장이 팔았다고요? 사장이 주식을 팔았네? 아니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 자기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사장이 쫓겨났어. 막 그래가지고 카카오 사장이 무슨 카카오 막 그 주가가 10만 원 올라갈 때까지 자기는 최저임금만 그때 기사 보셨죠? 그 기사도 떴다니까 대표 막 쫓겨나고 막 사과 성명 발표하고 막 팔고 엄청나게 시세 차익 얻었겠네요. 얻었겠지. 와, 지만 살라고. 지만 살라고. 와, 못돼 처먹었다. 못돼 처먹었는데 근데 사장 직원은 그만두지 않고요? 사장 직원 그만뒀지. 그만두고 직급만 챙겨서 나가는 어. 거잖아요. 먹튀.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막 신문에 막 뉴스 막 자기 얼굴 막 대문짝하게 나오고 막 주주들 항의 방문하고. 얼굴 팔고 그때 돈 벌었으니까 이거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개미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인데 5% 이상 주주 아니면 주요 임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뭔가 좀 중요한 정보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고 한진해운 판매했었을 때 구속 기소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주주가 이제 미리 그걸 알고 팔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구속까지도 돼요. 그런 경우였어. 한진해운은 그 국정감사까지 갔어. 한진해운이 망해버렸습니다. 거기는 망했어요, 아예. 망할 거 미리 알고 다 팔았던 걸.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실형받았어요. 그 한진해운 그 회장님. 근데 이제 카카오가 망했으면은 그
그만둔 대표이사가 감옥 갔겠지. 그래서 이거 여기서 얘기한 거는 5% 룰이라고 해서 주요 주주가 판 거가 공시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개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봐야 된다. 그것도 이게서 볼 수. 공시해 볼 수가 있다. 공시에서. 네, 여기 나왔었잖아요. 주요 주주. 거기 나온 게 그거 그 공시 페이지예요. 지금 그 책에 나온 그 페이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공시야 공시. 여기가요 매매 사실을 꼭 알려야 된다. 이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 그러니까 사장이 갑자기 팔았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정말 나쁜 회사고 저기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이 뭐 사비로 무슨 저기 그 자사주를 뭐 매입을 하고 뭐 소각을 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 칭하냐면은 5% 이상 사장 뭐 이사뿐만 아니라 5% 이상의 그 사람들을 다 그거를 공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5번, 26번, 그리고 26번하고 27번하고 그다음에 28번. 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에 좋은 건가요? 좋죠. 그러니까 원칙은 딱 하나라니까요. 회사는 주주를 사랑해야 돼요. 주주를 위해야 돼. 근데 이 회사가 돈 가지고 이제 주식을 샀어.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좋길래. 근데 이제 회사가 주식을 팔았어. 그러면 이 회사는 나쁜 주식이다.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은 강제성. 그래서 SK의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 취득 예상 계약, 취득 목적,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이 말이 자본주의에서는 제일 좋은 말이에요. 주가 안정을 위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대. 동양 EMP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공시, 계약 목적, 주가 안정. 얼마나 좋은 회사야. 주가 안정하기 위해서. 하나솔루션 자기 주식 취득 후 소각 결정. 이건 더 좋은 회사야.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요. 사서 없애.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덜 좋은 회사는, 덜 좋은 회사는 주식을 사서 갖고 있어. 나중에 팔 수 있잖아. 이건 덜 좋은 회사. 선생님, 선생님 그 소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그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거죠. 내가 회사가 하나솔루션에서 시장에 있는 주식을 샀어요. 네. 그래서 그 주식을 없앴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100분의 1이었는데 70분의 1이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 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아, 소각하면 내 근데 가치가 70분의 올라간다. 1인데 이 30이 소각을 안 하고 갖고 있으면은 또 언제 팔 수도 있잖아. 팔 수도 있겠죠. 내 돈이니까 회사 돈 가지고 주식을 샀으니까. 근데 그게 그냥 없애버린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각 좋은 거죠. 좋습니다. 매수하고 어디 속에 뭐 문제가 있나요? 뭐 거기 어디 연결돼 있어요? 자, 3장 다 끝났습니다.